며칠 전에 여자친구가 이별 통보를 하자 흉기를 휘둘러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 살해범으로 지목받고 있는 자가 변호사만 10명을 선임했다는 내용이 전해지고 머그샷까지 공개가 되면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데요. 물론 2024년 1월에 시행되기 시작한 중대범죄 신상공개법에 따라서 검찰에서 처음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정도로 끔찍한 범죄이고, 참고로 머그샷은 커피 마시는 머그잔과는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미국 범죄 영화를 보면 체포된 범죄자가 수감 번호 등이 적힌 판을 들고 사진을 찍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처럼 체포된 범인을 촬영한 사진을 머그샷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폴리스 포토그래프이라고 하죠. 어쨌든 검찰에서 여자친구 살해 사건의 피의자의 머그샷까지 공개할 정도이고, 머그샷 공개에 대해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큰 사건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범죄라는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언론에서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면서 변호사만 10명 선임이라는 내용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은 그 기사를 보면서 딱 여자친구를 죽일 인상이네, 변호사를 10명이나 선임할 정도면 집에 돈은 많은가 보네 라는 식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큰데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머그샷을 공개해서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낙인을 찍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여부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머그샷 공개를 담은 중대범죄 신상법에 관한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엔 변호사를 10명 선임했다라는 기사가 어떤 잘못이 있을 수 있는지, 과연 변호사를 많이 선임하면 재판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 의뢰인분 중 한 분도 상대방 서면에 변호사 수가 많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많은 변호사와 싸우면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셨던 분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법무법인의 경우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변호사를 한두 명 적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렇게 로펌 변호사 모두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소송 위임장이나 서면에 변호사 이름이 많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호사들이 모두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을 우선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속가가 몇백억이 넘는 기업 관련 사건 등에서는 다수의 변호사가 팀으로 모여서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 사건의 경우에서는 몇십 명이 근무하는 로펌의 경우에도 한두 명의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는데, 다만 재판기일에 참석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담당 변호사를 많이 기재해 두는 경우가 많죠. 이번 여자친구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변호사를 10명 선임했다라는 기사가 다소 비아냥적인 뉘앙스로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 사건에서 피의자가 재벌 총수가 다수의 변호인단을 꾸리는 것과 같이 여러 대형 로펌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지는 의문이 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한 군데 로펌을 선임을 했고 그 로펌의 변호사가 다수 기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그렇다면 여친 살해범 변호인만 10명 등으로 기사화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인을 한 뒤에 기사화하는 것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처럼 변호사 수가 많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름이 적힌 변호사들이 모두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 수 자체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겠습니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다수의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해서 그 변호사 중 한 명인 주인공이 멋지게 말을 하면서 재판장과 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고, 이미 제출한 서면에서의 주장과 증거에 의해서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다수의 변호사가 재판에 참석하는 것이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형사사건에서도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나 형을 정하는 데 있어서의 양형 요소로서 변호사 수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 수가 많다고 무죄를 선고받거나 형을 적게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서 정관 예우가 모두 사라진 것이 맞는지 묻는다면 100% 사라진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그 많은 보수를 주고 고위층 인사였던 자를 채용하는 것이겠죠. 단순히 공부를 잘하거나 성실하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수억 원의 돈을 주고 고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가 공직자 윤리법 등을 통해서 정관 예우의 불공정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외치는 일이 우리나라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할 텐데, 어쨌든 이번 여자친구 살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10명의 변호인을 선임했다라는 그 기사는 다소 왜곡
왜곡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많이 선임했다는 내용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령 변호사를 많이 고용했다고 하더라도 무죄 판결을 받거나 양형에 있어서 엄청난 도움을 받는 등의 그런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머그샷과 변호인을 10명 선임했다라는 기사만 보고 우리 사회 전체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섣불리 단정짓는 잘못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네요.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 가득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